반갑습니다. 77입니다. 지금 뭐 조명도 없고, 지금 우리 집 옥상, 이 등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이 등나무가, 그러니까 이 아파트 새로 생기면서, 저희 아버지가 농장을 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농장에서 요렇게 가느다란 조그만 등나무를 직접 제가 막 해가지고 이 트럭에 싣고 와서 여기 옥상에 심은 겁니다. 지금은 뭐 엄청 이제 굵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 그 좋은 등나무 그늘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바닷가에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지으면서 지난번에는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철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는 것보다도 RC조라고 그러는데, RC조. 이게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의 그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강이죠, 보강. 레인포스트. 보강 콘크리트인데, 뭘 보강을 했냐, 뭘 보강을 해. 콘크리트가 압축에 대해서는 엄청 힘을 써요. 그래서 뭐 압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장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근으로 보강을 했다. 레인포스트 보강 콘크리트조입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뭐 건축물에서 압축은 그래 받는다 그래도 인장은 또 뭐 인장이냐, 인장이 어디서 생기냐. 자, 가장 간단한 이해가 이 콘크리트 단순 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단순 보라 그러는데, 양쪽에 지지점이죠, 양단 지지를 거기다 받침을 해놓고 중간에 뭔가 무거운 힘으로 눌러봐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뚝 하고 그냥 부러집니다. 순간적으로 부러져요. 파괴가 돼요. 취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 콘크리트가 이렇게 취성으로 갑자기 딱 부러지면서 파괴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철근은 왜냐하면 이 철도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땡기는 인장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약점인 인장력 생기는 부분에다가 철근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철근이 이 늘어나는 힘에 강하니까 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데, 자, 두 가지 재료가 합쳐졌잖아요. 콘크리트라는 재료랑 철근이라는 재료가 합쳐졌는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딱 뭐라 그럴까, 그 궁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철근은 콘크리트랑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 온도에 따른 신축률이 있어요. 선팽창률이 있는데, 그래서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온도에 대한 이 신축률이 같다. 아주 0.00001 차이 나는, 거의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온 내 이렇게 우리 환경에서의 온도 범위 내에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나는 덜 늘어나고, 그러면 이 구조가, 합성 구조가 생기질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철근이 녹이 나는데 이 콘크리트라는 거, 그러니까 시멘트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이 철은 알칼리에서 부식이 안 돼요. 녹이 안 난다. 그게 또 중요한 이 합성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철이라는 게 이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은 약 한 500도씨 정도 올라가면은 그 강도가 2분의 1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건물이 붕괴가 되겠죠. 근데 이 콘크리트가 철근을 이렇게 감싸줄 때 내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합성체가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두 가지가 합쳐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철근 얘기인데, 그러면 자, 철근이 이 단순 보에서, 이렇게 생긴 보에서 가운데 눌렀을 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보다 그러면 누르면은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휘어지면 이 밑바닥 부분은 표면으로 갈수록 이 늘어나는 그런 힘이 세게 작용하고, 눌렀을 때 이 윗부분, 보의 윗부분 표면으로 갈수록 누르는 압축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윗면에 압축도 아니고 아랫면에 인장도 아니고 이 중간에 어떤 선이 생기는데, 그거를 중립축이라 그럽니다. 중립축. 그 선상에는 이 늘어나고 압축하는 힘 두 가지 다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학적으로 계산상으로 봤을 때 철근이 위치해야 될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어디예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단순보의 하부겠죠, 하부. 거기다 철근을 딱 붙여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눌렀을 때 철근이 이 늘어나는데 견디니까 파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이 단순보에서 늘어나는 밑바닥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중립축이라는 데 있죠. 가운데 이 볼을 눌렀을 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이 중앙 부분, 중립축에다 철근을 배근했다. 그러면 정말 철근이 아무 역할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다 넣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다 중립축에다 콘크리트를 넣고 볼을 한번 콘크리트 타설을 해봤어요. 그리고 양쪽 지지하고 눌러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콘크리트 그 중립축이 다시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오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보는 이만한 두께의 보가 철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얇은 보가 되는 그러한 형상이 돼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맨 껍데기 쪽 하부에다 넣는 거 또는 이 중앙의 중립축에 넣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은 이 배치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에다 철근을 배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이게 부착이 되겠어요. 부착이 안 되죠. 예. 이걸 눌렀을 때 철근이 그냥 분리가 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은 그거보다 약간 안쪽에 콘크리트에다 매설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그 하부면 표면까지 그거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 피복 두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철근이 그 콘크리트 안에서 꽉 붙잡혀 있겠죠. 부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이 앞에 얘기했지만 이 철근은 녹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알칼리성에서는 녹이 안 씁니다. 시멘트가 강한 알칼리이기 때문에 이 알칼리성 콘크리트 안에서는 철근이 부식을 안 해요. 그래서 약 피복 두께,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두께가 대략 한 3cm 정도만 돼도 이게 알칼리성을 잃고 중화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한 65년, 70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면은 콘크리트가 이제 알칼리성을 잃고 중성화된다. 이렇게 실험적인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복 두께라는 거는 콘크리트가 녹슬지 않게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인데,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제가 다니던 학교가 건물도 좋고, 마당 저쪽 운동장 동쪽에 아주 커다란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절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운동장 그 스탠드 위에는 이렇게 등나무가 엄청 지금도 아마 등나무가 무성하게 살아 있더라고요. 그 등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제가 그 학교 건물 모서리에 어느 날 쭈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 건물 모서리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벗겨져 나가고 깨져 나가고 안에 철근이 굉장히 굵은 걸로 보였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지금 봤을 때 한 19mm 정도, 한 22mm, 이렇게 굵은 철근이었는데, 녹이 뻘겋게 쓸어가지고, 녹이 꽤 깊이 쓸었어요. 한 1, 2mm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녹이 쓸면 어떻게 돼요? 철근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겉에 싸고 있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어렸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그 삼광초등학교가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겉에 벽돌로 한번 이렇게 싸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콘크리트의 피복이 균열이 가고 또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이 중성화 되기까지는 이 철근이 알칼리성 속에서 녹이 슬지 않는다. 그 점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철이 이 화재가 났을 때 열받으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건물들 한 10분 동안 화재가 이렇게 진행되면요, 금방 1000도씨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1000도. 그러면 철이라는 거는 한 50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요, 강도가 2분의 1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철골 빌딩들도 화재가 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층 철골 건물 같은데 주차장 가보면은 그냥 이 철제 H빔 같은 게 철제 기둥보가 보이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덮여져 있죠. 무슨 솜털 같은 덩어리 같은 게,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런 게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내화 피복제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이 화재에 대비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예, 그렇듯이 철골은 그렇게 내화 피복을 이렇게 쇼트크리트 품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안에서의 이 철근은 피복 두께가 그 내화성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이 버텨줘야지만 이 소방 와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내화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덮여줘야 된다. 피복 두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보에서 봤을 때 역학적으로 제일 힘쓰는 거는 이 늘어나는 쪽 표면에 딱 갖다 붙여주면 좋겠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자, 부착력이 없다. 또 알칼리성 속에 좀 묻혀 있어야 이 산화, 녹이 안 쓰는데 그런 녹 쓰는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불났을 때 내화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약간 3cm 정도 내지, 그 피복 두께는 우리 또 시공 표준의 기준이 돼 있는데 어떤 때는 뭐 3cm도 되고 4cm, 5cm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피복 두께 규정이 있어요. 그건 좀 자세한 얘기니까 뭐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표를 찾아보시면 되고, 이래서 이제 콘크리트 안에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단순보인데 과도한 힘을 눌러서 콘크리트 이 보가 파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괴가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철근은 멀쩡하게 붙어 있고 끊어지지 않았는데 콘크리트 압축 측 이 보 윗면이 딱 터져 나갔어요. 콘크리트가 압력을 못 이겨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과도하게 눌리니까 콘크리트 압축축도 끄떡 없는데 이 철근이 늘어나다 못해서 뚝 끊어집니다. 그래도 보가 파괴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눌렀더니만 이 철근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을 해버렸어요. 그 안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붙잡고 있지 못하고 철근이 그냥 쑥 미끄러져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보가 파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착력이 중요한데, 강도, 콘크리트 강도가 높을수록 꽉 철근을 붙잡고 있는 힘이 세겠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에는 고장력 철근을 써줘야 서로 요게 맞는 겁니다. 밸런스가. 예. 뭐 강도는 높은 콘크리트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초록색 칠해져 있는 강도가 낮은 SD200이라든지 이런 철근을 쓰는 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 꽉 쥐는 힘, 콘크리트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부착력이 세지겠지만, 그 외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이 같은 단면적일 때, 예? 이 철근의 단면적이 같다면은 그거를 나눠서 가느다란 철근 여러 가닥으로 할 때 그 부착력이 세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철근 굵은 거 한 가닥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있는 콘크리트 힘이 세겠어요? 아니면 이 굵은 철근을 이렇게 다 나눴어요. 5가닥으로. 얘를 콘크리트에 물린 이 힘이 세겠어요? 아무래도 이 주장, 철근 이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 그러는데, 이 주장이 굵은 거 한 가닥 주장보다는 가느다란 거 각각의 주장을 합친 거가 더 크겠죠. 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우리 골재에서 골재 표면적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표면적 개념이에요. 둘레 길이가 이걸 여러 가닥으로 나눴을 때 더 강력한 부착력이 있다. 예, 굵은 거 한 가닥으로 했을 때는 잡아당기면 쑥 빠질지 몰라도, 가느다란 거 여러 가닥으로 했을 때는 잡아당겨도 절대로 안 빠지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부착력도 이 콘크리트에서 중요한 거고, 이 보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철근을 잘못 배근해서 피복 두께 3cm 빼고 밑바닥에 가 있어야 될 철근이 쭉 올라와 가지고 중립축 쪽에 와 있다. 그러면 이 철근이 정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아니, 그러면 철근이, 그 콘크리트가 압력에 엄청 잘 견디는데, 그럼 기둥에 이 철근은 뭐 무슨 역할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둥 안에서 철근이 힘쓰는 그 힘을 콘크리트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대략 그러면 철근 한 개가 1스퀘어센치 그런 단면적이지만, 그걸 콘크리트로 환산해 보면 15스퀘어센치의 그러한 단면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로 했을 때 이따만큼 단면적이 큰 기둥을 해야 한다면은, 철근을 거기다 배치를 해주면 콘크리트 기둥이 좀 작아지겠죠. 슬림해져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철근이라는 게, 또 기둥이라는 게 압축을 받는 이런 부재가 너무 길어지면은 눌렀을 때 오로지 압축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옆으로 뭐 이게 이렇게 휘청 꺾이는 그런 좌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에서 철근을 배치할 때 그 철근에 뭐에 옆에 벨트처럼 허리띠처럼 감아주죠.
띠철근이라고도 하고, 또 원형 기둥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감아주는 거 나선 철근, 스파이럴 철근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 철근, 수직 주철근이 옆으로 휘청 꺾어지는 거를 잡아줘요, 걔네들이. 그리고 또한 기둥에서의 그 피복 두께가 그 철근이 옆으로 꺾어지는 좌구로 하는 거를 감싸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같은 굵기의 철근도 이 5cm짜리 길이 철근을 압축을 시키면 오로지 압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길이라도 뭐에 긴 철근을 누르면 옆으로 휘청 꺾어지죠. 자, 이왕에 단순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자, 단순보에다가 철근도 제 위치에다 딱 넣었어요. 피복 두께 3cm 유지시키고 볼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잘 굳혀놨어요. 자, 이거 우리가 콘크리트 굳힐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과 화학작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빨리 말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다 축축하게 물을 뿌려가면서 콘크리트를 양생시킨다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갑자기 막 말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진흙벽돌도 아니고, 얘는 물과 함께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굳게 되죠. 자, 양쪽을 받치고 또 눌러봤어요. 이제 철근 넣고. 그러면은 가장 가성비 좋게 이 단순보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철근이 끊어질랑 말랑 할 때 이 상부 콘크리트는 압축력으로 파괴될랑 말랑 하는 그 두 힘이 비슷하게 만들면은 제일 가성비 좋게 재료가 낭비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앞서 말했지만은 콘크리트는 취성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리가 깨질 때, 그 다음에 뭐 칠판에 쓰는 백목이 뚝 부러질 때처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뚝 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꽝 하고 깨져나가는 게 이게 콘크리트의 취성 파괴입니다. 반대로 철근은 잡아 당겨 보면 어떻게 파괴가 돼요? 좀 늘어나다가 좀 늘어나다가 뚝 끊어져요. 물론 철도 무슨 뭐 주철 같은 거 이런 거는 걔도 콘크리트처럼 취성 파괴가 되는데, 이 강철 같은 종류는 이 연철이라든지 좀 변형을 갖다가 늘어나다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건물이 갑자기 뻑 하고 무너지면은 대피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철근이 계산된 양보다 조금 적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터질랑 말랑, 철근도 끊어질랑 말랑 힘을 줬을 때, 그때 들어가는 철근의 양을 우리가 평형 철근 비라 그럽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질랑 말랑, 철근이 끊어질랑 말랑, 그때 들어가는 양을 평형 철근 비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좀 적게 철근을 넣는다. 왜? 어떤 무리한 힘을 받았을 때 산풍 백화점, 자, 옥상에 과도한 무슨 뭐 설비, 뭐 냉각탑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용도를 위층에 바꿔서 막 엄청난 무게가 들어가는 주방 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중이 과중되니까 어떻게 돼요? 견디다 못해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하죠. 철근이 늘어나면서 막 파괴가 될락 말락 하면서 산풍 백화점 균열이 막 3cm, 5cm 금이 가는 겁니다. 그때 다 도망갔어요. 이제 빨리 도망갔어야 돼요. 그 다른 거 이유 대지 말고. 그런 예고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철근을 그러면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이 단순보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쪽이 갑자기 뻑 터져나가면서 파괴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철근을 많이 넣어라, 뭐 굵은 철근을 사용해라, 뭐 세멘트 많이 넣어라, 이런 게 그 잘못된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오히려 잘못된 게 독이 돼요. 독. 지난 시간 영상 보세요. 그 철근 무식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뭡니까? 재료 분리가 나가지고 그런 건물의 기둥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2층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공학적인 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개념적인 거 편안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칠칠이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뭐 그런 거 그 댓글 달지 마세요. 제 얼굴 자세히 안 나와도 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마치겠습니다.